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자신의 교통사고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적지 않은 지금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유 전 본부장이 말하는 이 사고 당시 상황을 직접 듣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분리대를 정면으로 받았으면 아마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다행히 차가 이렇게 180도 완전히 회전하면서 측면으로 저희 중앙 분리대를 받으면서 그 탄력이 부진하듯이 쭉 미끄러져서 갔어요, 차가. 근데 CT를 찍었는데 그날 바로 찍었을 때는 이상 없어서 일단 집으로 왔어요.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온몸이 아파요. 자, 지금 CCTV 화면도 보셨습니다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 교통사고가 수상하다고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어떤 점이 수상한 건지 그걸 좀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유동규 씨는요, 예. 지금 계속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고 당일도 화요일도 재판이 있었지만 월요일도 재판이 있었다고요. 예. 화요일은 이제 그 이재명 정진상 재판에 증인으로 나간 거고, 그렇습니다. 월요일은 본인의 이제 대장동 재판에 이제 피고인으로 나간 거였는데, 예. 게다가 화요일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증인으로 나가서 증언하면서 네. 정진상 씨하고 하루 종일 싸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경이 날카로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 저녁 먹고 그다음에 반주로 술 좀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8.5톤 트럭이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그런 트럭이 아니고 대형 트럭이란 말이죠. 맞죠. 그런 대형 트럭이 덮쳤는데 게다가 충돌 직전에 그런 뭐 블랙박스 같은 걸 보니까 트럭은 브레이크도 밟지 않았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살다가 운전하면서 저도 뭐 20년 넘게 운전했지만 예. 중앙선 받아본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고가 발생을 갖다가 했고 예. 차는 아마 제 생각에 유동규 씨의 차는 거의 폐차 직전까지 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큰일 날 뻔했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의심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유 전 본부장. 병상 사진도 공개를 하면서 네. 자신은 절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도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글쎄요, 이 사건과 어떤 맥락에서 연결되는 발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뭐 말씀대로 사고의 경위에 대해서 본인이 의심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뭐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은 그 사건 자체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진행되는 재판이나 이 네. 여러 가지 그 관련된 내용들과 별개로 이 사건은 사고 현장의 영상만 보면 예. 단순 교통사고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거든요. 요즘에 워낙 유명한 그 교통 전문 변호사님이 예. 유튜브 영상 보면 이런 유사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의 과실이냐 문제만 따지면 될 일이고 예. 뭐 어쨌든 네.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건 대단히 다행이지만 네네. 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 경위에 음모를 제기하거나 예.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네네. 본인의 재판을 위해서도 자꾸 이런 방식으로 논란을 부추기는 게 적절한 것인지에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일단요, 유 전 본부장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이 경찰의 수사를 만약에 의뢰를 한다면 이 경찰은 글쎄요, 이제 뭐 대리기사도 있을 수 있겠고 또 화물차 운전자 이런 분들 불러서 다시 수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제일 먼저 대리기사를 불러서 네네. 사고가 어떻게 났는가 똑같이 이제 트럭 기사도 불러야 될 예. 거고 네. 그다음에 아마 유동규 씨는 뭐 졸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유동규 씨도 불러가지고 그 뒷자리에 앉았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사고가 났는지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를 해달라. 사고 경위를 보면 네. 원래 트럭이 1차로로 달리는 경우는 그 흔하지 않은 건데 그렇죠. 그런데 그 트럭이 1차로로 달리다가 2차로로 가는 길이었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유동규 씨 차는 3차로에 있다가 2차로로 가는 그런 길이었는데 그 과정에 충돌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고 경위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그 주변에 네. 있는 다른 차의 블랙박스라도 확인해 가면서 아.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속도가 뭐 과속이었는지 아니면 정상 속도였는지 그다음에 이제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유동규 씨는 대리 기사를 불렀으니까 대리 기사가 음주했을 리는 없고 그다음에 이제 트럭 기사도 그 시간에 그 음주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 판단해 가지고 이게 과실에 의한 사고냐 아니면 고의에 의한 어떤 범죄 행위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워낙 이게 민감한 문제니까 경찰이나 이제 수사기관에서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서 이제 사고로 좀 봐야 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고를 둘러싸고 각종 음모론이 계속해서 무성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태경 의원이 뭐 영화 아수라를 언급하기도 했어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정치인이 본인이 이제 말씀하시면서 음모가 있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예. 걸 전제를 했지만
이런 방식의 음모론이 확산되는 것을 다분히 의식하고 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 어쨌든 사건의 실체 관계는 이미 공개된 CCTV 영상만 봐도 웬만한 일반인 상식 갖고도 판단이 되거든요. 예. 그럼 굳이 왜 이런 방식으로 어떤 특정 영화를 관련시키면서 얘기를 했을까? 그 의도는 이 실체 관계를 빨리 해명하자 이게 아니라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또 대장동 사건에 대한 이쪽의 어떤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또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음모론은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도 윤석열 정부 음모론 이거 제기하고 네. 있는 상황이죠. 글쎄 양쪽에서 이런 음모론들이 계속 나오는 배경은 어디 있다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지금 유동규가 제일 아픈 사람이 누굽니까? 1번 김용 아니겠습니까? 유동규가 가만히 있었으면 지금 구속될 일이 전혀 없었을 텐데 네. 유동규의 진술로 인해 가지고 지금 법정 구속돼서 징역 5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다음 두 번째는 누구냐? 정진상. 정진상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제 유동규의 진술로 인해 가지고 실형의 가능성이 자꾸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김용과 정진상과 같은 그러한 분신들이 이렇게 구속되고 실형이 나온다라고 하면 예. 제일 난감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역시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돌이켜 보면은 지금 현 상황에 있어서 검찰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유동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유동규를 해하려고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주장이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주장이 이렇게 널리 또 그 소사이어티 내에서는 그 커뮤니티 내에서는 그 설득력을 갖고 있는가? 그것은 결국은 맹목적이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네. 검찰은 무슨 짓을 하든 나쁜 짓이고 검찰은 무슨 악마화하는 그런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제대로 사태를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유 전 본부장 내일 대장동 사건 재판 출석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재판 출석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다행히 중상은 아니어서 일상 활동에 큰 장애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예. 본인이 어쨌든 충격을 받은 건 분명해 보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 출석이 어렵겠다는 입장을 아마 재판부에 전한 것으로 보이지고요. 네. 재판의 진행 상황이나 속도를 봤을 때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전체적인 재판 진행에 차질이 있을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본인 역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고로 인해서 이 재판 절차가 상당히 지연되거나 이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고 때문에 재판이 지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네. 얘기를 해줬습니다만 만약에 유 전 본부장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에 대장동 재판 일정에는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교통사고를 당해보면요. 저도 한번 추돌 당해봤는데 네. 처음엔 하나도 안 아파요. 맞아요. 근데 하룻밤 자고 나면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원인도 없이 아픈 경우가 많단 말이죠. 네. 그다음에 이 사고는 단순한 추돌 사고가 아니고 중앙선 분리대를 들이받고 차가 폐차될 정도로 엄청난 그런 교통사고였기 때문에 네. 진짜 구사일생으로 산 거 아니겠습니까? 정신적인 트라우마도 상당히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일 유동규 씨가 재판에 출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 아닌가. 그다음 다음 주에는 가능할까? 그것도 좀 의심이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은 어찌 됐든지 간에 대장동 재판에도 영향이 없을 수는 없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출석을 할지를 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